안녕하세요. 구현 CFA CAIA입니다. 저번 시간 때 저희가 이제 PSR 받고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본 밴드 받고 EV 나누기 매출액 밴드까지 보고 세트 1부터 세트 4까지 재무제표 분석을 했잖아요. 이제 이어서 세트 5부터 해서 세트 10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세트 1부터 세트 10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지금 고평가가 괜찮은 고평가인지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운 고평가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 준비됐니? 가자. 어디가? 분석하러 가자. 세트 5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앞선 세트 4에서 확인한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운전자본 효율은 개선되고 있고 매출 대비 운전자본 부담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유형자산 잔액은 8분기 동안 계속 증가를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감소한 적이 없고 계속 증가를 해왔고 그 중에서 기계장치의 금액도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유형자산 금액이 기계장치보다 금액이 작긴 한데 이게 그 감가상각 없이 그냥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 규모만 봤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의 금액이 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이 회사는 재투자를 지금 잘 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재투자를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레벨업 시킨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가상각액보다 실제 투자 규모를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인데 돈이 빠져나가서 그 건물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거고 그 유형자산 취득 금액이 감가상각액보다 24년 1분기, 2분기에는 작았지만은 24년 3분기부터는 계속 큰 취득 규모로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유지 투자를 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에요. 유지 투자만 한다고 하면은 감가상각액하고 비슷하게만 취득 규모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감가상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확장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본 영업을 하면서 벌어진 돈으로 유형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본 영업을 8분기 동안 했을 때 벌어들인 실제 현금의 금액은 339.1이었고 8분기 동안 유형자산 취득 규모는 마이너스 435여서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만으로는 현재의 설비 투자를 전부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전자본 구조 개선으로 영업 현금 창출력은 나아지고 있지만은 AI 관통신 사이클을 대비한 선제적 CapEx가 그 속도를 앞질러 가고 있는 상태이고 방어 국면의 투자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 깔린 공격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5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세트 1 매출 채권 관리되고 있었고 세트 2 재고 자산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세트 3 매입 채무 공급망과 부담 분담하고 있고 세트 4 운전자본 매출 대비 부담이 축소하고 있고 세트 5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 투자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매출이 계획대로 따라온다고 하면은 문제없이 그 유형자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매출이 꺾이거나 지연되면은 레버리지 리스크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6로 가보고자 합니다. 이 투자 부담을 부채가 얼마나 떠안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차익과 에비타, 즉 레버리지 관점에서 이 투자 구조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이제 24년 1분기부터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 좀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24년 4분기부터 에비타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비타가 마이너스 구간에는 솔직히 순차익금 대비 몇 배이냐라고 하고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에비타가 플러스로 돌아서야지 부채 부담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24년 4분기 때는 125배 근데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6.54까지 왔거든요. 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에비타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레버리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트 5의 캐펙스 이야기와 연결을 해보면은 설비 투자는 영업 현금보다 앞서 나갔고 그 공백은 부채가 메어왔다. 다만 이제는 24년 4분기부터는 에비타가 빠르게 따라붙기 시작한 단계여서 지금 이 시점은 부채가 위험해지는 구간이 아니라 부채가 성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안전하다는 말은 아직 다릅니다. 솔직히 지금 16.54인데 이 수치도 절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시계열로 봤을 때 24년 4분기부터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긴 해요. 다음 분기에 에비타가 추가로 커지면서 레버리지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은 굿사인이고, 만약에 다음 분기 때 매출이나 마진이 흔들려서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가 그 배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은 배드사인이 될 수 있겠죠.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6까지. 매출 운전자부 구조는 개선되고 있고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단행한 상태이며 그 부담은 부채로 떠안아왔다. 다만 최근 들어 에비타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레버리지 구조는 악화 국면에서 검증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영업상에서 얼마나 마진을 가져다 줬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세트 7입니다. 세트 7. 매출 총 이익률은 16.23%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춤한 적 없이 계속 나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4년 1분기에 마이너스 찍었지만은 2분기 때 더 큰 마이너스를 찍었고, 그 이후로 마이너스 규모가 계속 낮아지면서 25년 3분기 때 드디어 1.26%라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25년 4분기 때는 9.66%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은 제품 믹스, 가격 결정력, 원가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AI 고속 광통신 제품 비중 확대와 단가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 개선으로 고정비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매출 증가가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트 5, 유형자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세트 6도. 캐펙스는 선제적으로 집행을 했고, 에비타가 뒤늦게 따라붙기 시작했고, 마진 구조도 자체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성 회복이라는 전형적인 사이클형 성장 기업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트 8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8. 이 회사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굿윌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굿윌 비중은 전체 자산 대비해서 22%에서 27% 사이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8분기 동안 인수합병으로 쌓인 무형의 자산이 손상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게 인수합병을 해서 그 인수합병한 그 사업부에 대해서 영업성이 조금만 손실되면은 이 무형자산에서 그 금액이 까이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태우거든요. 근데 그러한 느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해서 잘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있는 소리고, 세트 5부터 또 생각을 해보면 세트 5 유성자산이었잖아요. 선제적 K패스 진행했고, 에비타 세트 6에서 회복하고 있는 거 봤고, 세트 7에서 마진율 회복한 거 봤고, 그리고 세트 8에서 굿윌 손상된 거 없고, 그래서 과거에 비싸게 인수했던 자산들이 이제야 수익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9입니다. 세트 9. 회사의 이익은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를 볼 텐데, 순이익은 24년 초반 구간을 보면은 굉장히 적자입니다. 25년 2분기부터 살짝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적자이거나 소폭 플러스, 적자이거나 소폭 플러스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아직 손실이지만 사업 자체는 현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리고, 회복의 선행 신호가 현금에서 먼저 나타난 구간입니다. 최근 분기로 보면은 순이익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도 동시에 크게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익이 나면 현금도 같이 따라오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로 연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이제 이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뭐 한 1, 2분기 빼고는 1분기? 24년 1분기 빼고 25년 1분기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기금융 상품 구입을 하고 거기서부터 돈 받고 구입하고 돈 받고 구입하고 돈 받고 구입하고 돈 받고 하는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현금을 눌리지 않고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굴리면서 실제로 유형자산 투자, 즉 설비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 구조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보시면은 24년 1분기 때 전환사채 발행한 거 갚았고 25년 3분기 때 전환사채 또 발행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단기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유동성을 사는 선택, 즉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 조정성 차환을 한 겁니다. 먼저 빨리 온 거 갖고 다시 전환사채로 돈을 빌린 거죠. 세트 10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멘텀은 벌어들인 현금과 조달한 자금을 배당이나 방어가 아니라 설비 투자와 성장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전환사채를 통해 단기 재무 부담을 관리하면서 미래 실적을 기다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라 현금을 성장에 밀어놓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제 재무제표 분석한 거 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매출과 운전자본 구조는 이미 암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공격적인 설비 투자 인수 자산 굿윌을 바탕으로 수익성 회복이 이제 막 가시화되고 있고 이 모든 구조가 향후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실제로 이어지는 전제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싸서 사는 종목도 아니고 이미 끝난 종목도 아니고 성공하면 밸류가 지금 주가에 대한 가치가 선별되는 거고 실패하면 그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구간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 고평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PSR 고평가 59배,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본 밴드 65.71배 고평가, EV 매출액 밴드 62.43 고평가. 제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한 결과 매출채권 관리 양호했고 재고 효율 개선됐고 매입 채무 활용으로 운전자본 부담 축소했고 운전자본 나누기 매출 비율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세트 5 캐펙스가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크긴 하지만은 그 에비타로 계산한 순차익금 배수는 지금 낮아지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 지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25년 3분기부터 플러스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트 8에서 굿윌 성장 없고 그리고 순이익이 실제로 이제 현금과 동반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 투자 활동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굴리고 있는 거 확인했고 전환사채는 지금 빨리 갚아야 될 것 같고 다시 긴 전환사채로 전환을 해서 시간 확보형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건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이미 당겨서 반영한 고평가 상태거든요. 지금 이 재무구조에 설명하고 있는 그 주가의 위치가 아니라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루멘텀 홀딩스는 재무구조와 수익성 분명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주가는 그 회복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예요. 회복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그것보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는 그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지금 시점의 루멘텀은 저평가 종목은 아니고 성과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정당화되는 고평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 재무제표 분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이는 잡니다.